자, 먼저 구분구조법 내용부터 보죠. 구분구조법이란 말 자체에서 이 적자가 무슨 얘기를 했죠? 넓이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적분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돼요.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적분의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구분구조법으로 하기엔 너무 불편하고 분명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정적분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이걸 이용하여 풀이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형의 넓이 라지 S의 값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는 있습니다. 구분구조법으로 풀면은 꽤나 복잡하고 헷갈려요. 여러분들 요거 내신을 위해서도 꼭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내신 문제를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이란 것을 정의하는 그 약속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 x제곱이라는 직선이랑 x 이퀄 1이라는 직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너를 y는 x제곱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리고 x 이퀄 1이라는 것을 여기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그래프 2차 함수와 x축 그리고 x 이퀄 1이라는 직선을 둘러싸인 도형은 이렇게 삼각형도 아니고 뭔가 좀 홀쭉한 그런 부분의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거 넓이로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x축과 만나는 곳은 0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계산은 0부터 1까지 도형과 누구 피적분함수 x제곱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여라 3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하는 건데 이걸 구분구조법이란 방법으로 구할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x축 그리고요. 다시 y 꼴 x제곱을 이런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x 이퀄 a라는 거, x 이퀄 1이라는 직선은 여기 있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구분구조법 어떻게 하느냐? 구분구조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입니다. 자, 스텝 1. 주어진 구간을 n 등분합시다. 지금 현재 상황 0부터 1이란 구간을 n 등분하게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좀 밑바탕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잠깐만. 휘리릭 그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n개의 등분으로 한번 쪼개 볼 거고요. 스텝 2. n개의 구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n개의 사각형이 나옵니다. n개의 사각기둥, 이 사각기둥들의 넓이를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이라는 것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텝 3는 앞서서 구한 스텝 2의 넓이들의 총합에 대하여 극한을 구해주는 거예요. 넓이 총합에 대하여 리미트 n 무한대 극한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되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기억을 까먹게 되죠. n 등분으로 쪼갰을 때 분명 사각 기둥들은 이렇게 노란색 모양 넘쳐나는 부분들이 있죠. 흰색 그래프가 둘러싸인 위에서 색칠한 부분보다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념이 바로 세 번째 리미트 n 무한대 쪼개는 구간을 더욱더 늘려주는 겁니다.
구간을 잘게 쪼개면 이 초과된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언제나 이런 기준으로 구분구조법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결과적인 모양들은 꼭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미트 n 무한대 시그마 k equal 1부터 n까지 리미트 시그마, 즉 우리가 익히 배웠던 급수의 꼴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나누냐, f xk라고 하는데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 식이 복잡하죠.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이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뭐지 이거? 색을 좀 바꿔서, 이게 구분구조법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간을 n 등분한다. 구간이라는 것은 어디 0부터 1까지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따라서 구간에 대한 n 등분의 이야기는 전체 구간의 길이를 n으로 나누시면 돼요. n분의 끝점 마이너스 시작점, 뒤에 점 마이너스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1 구간이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0. 자, 그리고 n개 사각기둥들의 넓이를 구합시다. 자, 요게 주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n개 사각형들 하나, 둘, 셋, 넷 일일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뒤에 넓이의 총합을 할 거니까 시그마를 쓸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쓰기 위해서 일반 항만 구해 보도록 하죠. 다시 여기로 와서 n 등분했고 그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1이 됨을 첫 번째 단계에서 찾았습니다. 즉 요만큼의 길이가 n분의 1, 너도 n분의 1, 너님도 n분의 1, 땅땅땅 끝에 가도 어쩔 수 없죠. 용가리 통뼈도 다 n분의 1. 진짜 아재 소리 나왔다. 용가리 통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줄 개념이 시작하는 지점 0이라는 지점, 지금은 0부터 1까지 구간이죠. 구간의 시작점 0이라서가 아니라 구간의 시작점은 항상 x0라고 수열의 0번째 항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나는 지점 1이란 곳을 n번째 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조치예요. n개 구간 나누기 위해서는 칼질은 총 n-1번 들어가고요. 빨리 생각하면은 빵 한 조각 있을 때 얘를 두 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칼질 한 번, 세 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칼질 두 번, 네 조각 나누려면 칼질 세 번, n 조각 나누려면 칼질이 n-1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체 길이니까 길이 양쪽에 시작 끝 닫아야 되겠죠. 구간을 열고 닫아야 되는 또 기준점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두 조각 나누기 위해서는 칼질 한 번, 즉 세 군데 포인트가 만들어지네요. 세 조각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영역들 만들어지죠. 그래서 총 n 더하기 하나의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을 n번째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x0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수열의 개념하고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표현법이 그러하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바로 x1이라는 지점이고요. 여기가 x2라는 지점이 되겠고요. 땡땡땡 잘 가다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xk라는 지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를 xk라고 합시다. 그럼 그 앞에는 xk-1일 텐데, 자, 과연 이 xk라는 이 녀석은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xk의 값 얼마가 될 것인가? x1은 시작점 0으로부터 n분의 1 떨어져 있는 거죠. 너는 그냥 n분의 1입니다. x2는 시작점 0으로부터 하나, 둘 떨어져 있는 거죠. n 등분했으니까 구간의 길이는 언제나 n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x2는 n분의 2, x3는 같은 규칙으로 n분의 3, 따라서 xk라는 녀석은 n분의
k 값이 되겠죠. n분의 k. 고로 xn은 n분의 n 1이라는 똑같은 값 나오는 규칙 성립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x 0과 1 사이에서 가로는 n분의 1로 똑같은데 세로의 값, 함수값들 중에서 누구를 택했느냐? 오른쪽에 있는 녀석. 이 사각형에서 본다면은 x0는 0이고요. x1의 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x1을 높이로 택했네요. x1, x2 구간에서 사각형을 본다면은 마찬가지 x1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아니라 x2에 대응되는 함수값이고, 여기에서 xn-1, xn 구간에서 xn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택하는 겁니다. 이 함수값을 높이로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뒤에 있는 것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 둘 중에 더 큰 값을 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값, 둘 중에 더 큰 값, 큰 함수값, 또는 다른 풀이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이 y= x제곱 그래프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그림에서는 둘 중에 더 작은 함수값, 둘 중에 더 작은 함수값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결국 k번째 도형의 넓이 sk는 가로의 값 언제나 n분의 1이고요. 세로는 양수, 음수 구분 짓지 마세요. 그냥 함수값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fxk를 k번째 도형의 넓이 sk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함수값을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높이, 길이 개념이니까 무조건 이거 양수로 나타내겠다, 절대값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정적분에서는, 다시 구분구조법에서는 얘네들 양의 값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넓이의 총합이니까 시그마 sk에 대하여 리미트 n 무한대. 그러면은 시그마는 k = 1부터 n까지니까 어때요? 리미트 시그마 형태 만들어졌죠? 자, 리미트 n 무한대에 대하여 시그마 k = 1부터 무한대까지 과연 이런 공식 형태로 나오는지 봅시다. sk라고 했으니까 fxk고요. 곱하기 n분의 1이고요. sk를 위에서 찾아 놓은 모양대로 바꿔 넣었습니다. 자, 비교해 보도록 하죠. fk에 대한 식, 그러니까 xk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n분의 b-a라는 것이 n분의 1이고, 자, 그렇다면 xk라는 것은 요만큼의 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 구간이 a부터 b라는 구간에서 보니까 a의 값이 0이고요. b의 값이 1이죠. 그러니까 요 1이란 것도 b-1, 1 빼기 0의 값이었고요. 이 xk라는 것도 구간의 시작점으로부터 n분의 1-0 등분한 구간 길이 곱하기 k 몇 번째 점이냐, 이렇게 모양들을 바꿔서 보는 겁니다. 그 이후 풀이는 급수 계산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식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문제는 다 푼 겁니다. 90% 풀이가 끝난 거예요. f 정의역 부분에 n분의 k니까 x 자리에다가 n분의 k를 대입해야 되겠죠. n제곱분의 k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여기는 n 세제곱이 되겠네요. 시그마에서는 변수가 큰일 나려고 k가 시그마의 변수니까 리미트 n 무한대 n 세제곱분의 1 앞으로 나오고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니까 세제곱분의 하나 둘 셋 3차분의 3차, 그럼 극한의 값은 개수의 b 6분의 2 3분의 1이라는 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구조법을 이용한 풀이 방법 되겠습니다. 꽤나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헷갈릴 겁니다. 무엇보다 이 공식의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n, k, 다시 a, b, k의 값들은 다 제시되는 것들이니까 a, b의 값만 구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K도 변수고 N도 변수니까 다시 A, B의 값만 구해서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넓이는 구하기 쉬워요. 넓이는 조금만 연습하면 공식 모양처럼 쉽게 나오는데 뭐가 힘드냐? 요 바로 부피 V 구하는 게 힘듭니다. 자, 얘네들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너무 좀 안 이뻐서 책에 있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사실 이건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요. 원뿔 부피는 우리가 언제 배웠더라? 요거 초등학교 때 배우던가 중학교 때 배우던가 3분의 1 SH, S라는 건 밑넓이, H는 높이, 즉 3분의 1 밑변의 반지름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파이 R 제곱이고요. 높이는 H니까 파이 R 제곱 H, 3분의 파이 R 제곱 H가 원뿔의 부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 선생님 기억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걸 배울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원기둥에 들어있는 물을 원뿔에 부어봤더니 다시 반대로 원뿔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원기둥에 부었더니 원기둥에 3분의 1만 깔랑깔랑 차더라.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뿔 부피는 구분구적법으로 적분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적분 배울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되는지 증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 거고. 자, 이것도 구분구적법으로 할 건데요. 그러면 부피를 구할 때 원뿔 그 자체의 부피보다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쉬우니까 원뿔 부피라는 거는 자, 구분구적법의 기본 개념은 그렇죠. 앞에 문제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앞에 문제 다각형도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이 도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적 넓이 구하기 쉬운 삼각형도 아닌 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구해주는 거고요. 그 총합을 n 무한대 극한 보냅니다. 더욱 잘게 쪼갠다라는 거죠.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원뿔 부피는 잘 모르니까 원뿔 부피는 원기둥들의 부피를 구해서 원기둥의 부피들을 더해서 극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 원기둥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뿔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원기둥을 벗어나는 녀석으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극한 보내면은 부피 S는 S 라지 M, S 스몰 M 넘치는 지금은 작은 원뿔의 부피보다는 작은 녀석이니까 스몰 SM이고요. 앞에 본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도형보다 더 큰 넓이 즉 라지 SM의 경우가 되겠죠. 얘네들 극한 보내버리면은 이 S 스몰 m과 S 라지 m의 값이 동일한 알파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소위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S의 극한 역시 똑같은 알파가 되겠죠. 구분구적법은 이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을 다 구해서 극한 보내는 게 아니라 라지 m이 되든 스몰 m이 되든 둘 중 하나만 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인간미가 있어요. 둘 다 구하라고 했으면은 셈부터 드랍 더 펜 했을 겁니다. 짜증 낼 겁니다. 그만큼 구분구적법 자체가 좀 많이 번거로운 풀이기는 해요. 요걸로서 근데 푼다가 아니라 이걸로서 정적분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 요렇게 공부하자고 했고요. 그래도 계산하는 방법은 또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얘네들을 n 등분해야 되는데 n 등분의 대상은 누구? 높이가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 가지고 좀 오도록 하죠. 기본 풀이 단계는 비슷합니다. 대신 보고자 하는 도형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구간은 n 등분하고요. n개의 사각기둥 아니요. 여기 사각기둥이라 했었네. n개의 원기둥의 무엇? 부피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부피 구하는 공식 모르진 않으니까 지우고 그렇다면은
뒤에는 무엇? 부피 총합. 원뿔 부피 총합을 극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뿔에 대한 이야기 다룰 때는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런 단면을 관찰하셔야겠습니다. 단면을 꼭 봐주셔야 돼요. 원뿔 입체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런 단면, 평면에서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간이란 것은 높이를 n등분할 겁니다. 높이의 n등분. 자, 높이는 그러면은 높이의 길이는 h라고 처음에 제시가 되었었죠. 그러면 h를 n등분하니까 n분의 h, n분의 h. 그리고 n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합니다. 그럼 원기둥 부피는 높이 곱하기 밑넓이인데 밑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단면으로부터 우리는 닮은 꼴인 직각삼각형들을 두 개 볼 겁니다. 이런 직각삼각형과 그리고 색깔 좀 바꿔야겠죠? 너님 녹색. 일반항 구해야 되니까 이런 K번째 녀석을 볼 건데, 자, 높이를 n등분했으니까 하나하나의 간격은 이렇게 그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n분의 h, 이걸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내려온다고 생각합시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앞선 문제 넓이 구할 때 가로로 하나 둘 셋 진행했던 것처럼 xk는 k번째 있는 것처럼 높이로 내려오는 것도 위에서 k번째, 요거 hk라고 해야 되겠죠. k번째 높이, k번째 높이는 n분의 h, h를 n등분한 것에 대하여 k번째니까 n분의 hk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밑넓이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때의 반지름 RK 값은 어떻게 되는가? 반지름 RK는 어떻게 되는가? 전체 원뿔에서 높이가 h고요. 반지름이 r이죠. 이것으로부터 비례식을 구합니다. 큰 직각삼각형 반지름 r 대 높이 h는 안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 반지름 찾고자 하는 rk 대 높이 hk, 즉 n분의 hk. rk에 대하여 식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h는 약분되는 대상이고 rk에 r 곱해진 거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r분의 k. 계산 잘못했네요. r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r이 곱해져야죠. n분의 rk. 네, 이렇게 나옵니다. 반지름 rk도 마찬가지 n 등분한 것에 대하여 k배 되고 있는 거네요. 닮은 비가 있다 보니 r 대 h의 비에 의하여 r 대 h 밑변 높이의 비가 이 녹색 작은 녀석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만큼 넘치지 않게끔 지금 요거를 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RK의 값. 그래서 원기둥의 밑넓이는 위에 있는 밑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겁니다. 넘치지 않게 부피를 구하려고 하니까. 따라서 VK의 값은 원기둥이니까 SK 곱하기 높이 HK 하면 되겠죠. SK라는 것은 파이 RK 제곱 곱하기 높이 HK. 자, 파이 곱하기 RK의 값이 n분의 RK니까 n제곱분의 r제곱 k제곱. 그리고 뒤에 HK는 앞서 구한 대로 n분의 h. 고로 부피 VK는 n 세제곱분의 r제곱 h 세제곱 r제곱 h 곱하기 k제곱 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문자가 좀 다양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이제 전체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시그마 무한대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리미트 m 무한대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부피의 총합이라고 했으니까 SK 위에서 구한 값 n 세제곱분의 r 제곱 h 파이까지 여기다 다 곱해줄게요. 그리고 곱하기 k 제곱 되어 있으니 요만큼의 값은 시그마의 변수 k와 상관없으니까 시그마 앞으로 빼내주도록 하고요. n 세제곱분의 r 제곱 h 파이. 자, 시그마 k 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 되겠습니다. 뭐 하나 빠졌다. 뭐 하나 빠졌다. 쌤 정신 상태가 빠졌습니다. 나사가 하나 빠졌네요. 시그마 k 제곱은 세제곱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래. 자, 그리고 리미트 n 무한대니까 세제곱 역시 극한 개수의 비로 수렴하겠습니다. 분모의 개수 6이고요. 분자의 개수 2, 그리고 앞에 얘네들 곱해질 테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요 값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뿔의 부피 모양이 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단순하다고도. 어떻게? 그 도형에 대하여 잘게 쪼갠 n개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일반항을 구하고 걔에 대하여 급수 계산을 한다. 전체적인 틀은 이래요. 넓이 구하여라. 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급수 구한다. 부피 구하여라. 원뿔이니까 원기둥 부피 구해서 급수 구한다. 만약에 사각뿔 부피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런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 사각뿔 부피 구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육면체 이렇게 내접하는 육면체 쌓아 올려서 부피 합 구해서 극한 구해 버리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이런 개념이에요. 구분구적법 꾸준하게 연습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넓이보다 이런 부피가 계산이 좀 더 귀찮겠죠. 그리고 필수 예제 10번 11번 모두 다 다른 풀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의 부피 합 구했다면은 다른 풀에서는 밖으로 삐져나가는 부피 합을 구합니다. 넓이에서도 안쪽에 넓이 합 구하는 게 다른 풀로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둘 중 하나라도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되겠네요.